제가 DJ를 맡은 지 1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어디 가서 DJ 온주환이라고 소개하기까진 더 오래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도 자기를 배우라고 소개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배우 박효주 씨, 온주환의 뮤직쇼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웃음 너무 그리웠습니다. 네. 꼭 라디오에 한번 초대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정말 좋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효주입니다. 저도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한 씨가 이렇게 많이 컸죠? 너무 어색하고 네. 이상해요. 저랑은 작품으로 두 번을 만났고요. 별순검. 네. 그리고 더5란 영화에서도 만났고. 네, 그렇죠. 예전에는 오랜 시간 같은 소속사에 있었죠. 돼 있었고요. 네. 14년 정도 그래요. 됐어요. 맞아요. 우리가 안지도. 네, 그러니까요. 주한 씨라 그러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말투가 너무 이상해요. 제가요? 네. 제가요? 보통 이제 누나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네. 이제 또 이렇게 DJ 존댓말을 하고. 네, DJ 온주환 씨니까 네, 되게 새롭고 재밌네요. 네. 그래요? 가끔은 어색한 게 꽤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송미애님, 효주님 드디어 오셨네요. 환영 문자 보내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좋네요. 바로바로. 신기하죠? 네, 너무 신기한데요. 0168님, 박효주 씨 어서 오세요. 보고 잡았습니다. 박성현님, 효주 씨 반가워요. 고상하고 고품 있어 보이는 외모시라고. 고품 어딨니? 찾아봐요. 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고상하다고 하니까. 아니요. 양영준님, 두 번째 20살 박효주 씨 맞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20살 불륜을 저질렀던. 네, 연기니까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조수진님, 효주님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카메라를 잡았는데 이제 보이죠, 피디님? 이제 보이죠? 네, 잘 보인대요. 네. 이렇게 환영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 뭐 눈웃음이 이쁘다, 뭐 반달 웃음이 이쁘다, 눈이 매력적이다. 참 어렸을 적에 20대 때 우리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주한 씨랑 저랑 이렇게 눈이 많이 닮았다고. 맞아요. 웃을 때 눈이 둘 다 없어져서. 뭐 남매라고 해도 믿겠다고. 저희 남매라는 기사도 나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효주 씨가 품행제로 벌써 2002년에 개봉했던 작품이 배우 데뷔예요. 네. 배우라고 소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예전에는 어디 가서 이제 배우 박효주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막 쑥스럽고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네네네. 아무렴 우리가 이렇게 좀 선택을 받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택이나 어떤 결과의 기준에 있을 때는 이제 많이 그런 자신감이 없어져서 많이 소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공감하시죠? 근데 저는 좀 역으로 내가 작품을 몇 개 안 했는데도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배우 온주환입니다, 이렇게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주한 씨는. 그래야 사람들도 너를 배우로 봐준다, 배우로 생각을 해준다라는 얘기에 신인 때부터 그게 약간 습관처럼 뭐 무대 인사를 가거나 뭐 인사를 할 때도 뭐 배우 온주환입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그게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떤 그런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내가 배우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 기준을 두니까 이제는 배우 박효주입니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기까지 저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라디오는 평소에 자주 들어요? 저 라디오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너무 좋아하고 정말 DJ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이현우의 음악 앨범에 한 1년 정도 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러브 앤 토크라는 어떤 사랑 이야기, 음악 이야기 하는 그 프로그램 1년 동안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라디오 참 매력 있다.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혹시 오늘 뭐 게스트가 필요하면 따로 피디님이 네. 연락이 갈 거예요. 연락 주세요. 네. 2년 전쯤에 정재영 문희준의 즐거운 생활에 사라진 섬, 네. 섬 사라진 사람들 그 영화 때문에 홍보 때문에 출연을 하신 적이 네, 맞아요. 있죠? 네네네. 저희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질생하고 온주환의 뮤직쇼는 가는 길이 조금 달라요. 아, 그런가요? 네, 조금 차분하고 우리 뮤직쇼는 좀 진정성 있고 진실하고. 네. 청취자분들이 뭐 내일 또 질생 가서 또 웅디가 이런 얘기했네 저런 얘기했네 하시겠지만, 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효주 씨에게 추천곡을 부탁드렸는데 먼저 어떤 노래예요?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 추천했어요. 언니네 이발관에. 네. 이게 왜 그냥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노래고 네. 일단 제목이 너무 이끌려서 듣게 됐던 음악인데 네. 저는 이 노래 들으면 봄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봄 같다. 네, 봄을 느끼게 되는 노래예요. 뭐 가사를 떠나서 그 살랑살랑하는 그 리듬이 있거든요. 그게 사람마다 봄이 됐다 하면 듣는 노래들이 또 따로 있는데 박효주 씨는 이 곡이에요. 이 곡. 네. 추천하는 이 곡. 네. 알겠습니다. 박효주 씨 첫 번째 추천곡이에요.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 듣겠습니다. 박효주 씨의 추천곡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 들으셨습니다. 방금 이거는 노래가 아니에요. 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드라마 별순검에서도 여영사 다모 역할이었고 영화 추격자, 드라마 추적자 이거 뭐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네. 유독 형사 역할이 많긴 했는데 네. 어땠어요? 형사 역할을 하는 입장.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한동안은 그게 단점이다 혹은 이미지가 굳혀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정말 많은 배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 많은 배우들 속에 어떤 딱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어떤 캐릭터를 구축했구나라는 이제 그런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구축된 게 있으니까 또 그거를 또 부셔보자 하는 어떤 의지도 생기고, 네, 그래서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장점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누나 말을 이렇게 잘했나요 원래? 저요? 네. 말 잘해요. 저 네, 지금. 되게 차분차분하게. 네. 김윤미님이 조곤조곤 말을 참 예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 잘하는 건 쉽죠. 뭐 아무 말이나 뱉으면 되니까. 근데 조곤조곤 예쁘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유혜경님, 효주 씨 라디오와 참 잘 어울리는 음색이에요. DJ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저 진짜 하고 싶어요. 만약 연락이 간다. 네. 그럼 무조건 해요? 네. 주한 씨 뭐 그런 거 있던데? 어떤 거요? 그 무슨 오프닝 멘트 같은 건데 네. 매니저랑 통화하는 네. 나 그거 해! 막 이런 거 있던데? 네. 그거 지금도 쓰나요? 지금은 안 나와요. 뭐 드라마가 중요해 그거. 네, 드라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거 들으면서 네. 저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주한이하고도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배우들이 작품에 출연 중 아니면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배우들은 뭐 작품 안 할 땐 뭐 쉬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촬영 마치고 지금 제가 여쭤봤는데 촬영 마치고 개봉을 기다리는 작품이 있다고. 네, 작년에 겨울에 올 겨울까지 작년부터 겨울에 2작품을 찍었는데요. 네. 영화예요. 네. 옴니버스 영화인 펜션이라는 작품이 있고 이제 아지트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봉.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고요. 네, 아직 안 정해졌어요. 영화가 특히 그렇죠. 네. 후반 작업이 끝나고 참 배우들이 기다리기가 네. 조금 그 좋은 시기를 그 맞아요. 개봉 날까지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윤아님, 원티드도 잘 봤고 트라이앵글도 잘 봤고 로필 3, 추적자, 에어시티, 추격자 다 잘 봤어요. 고마워요. 정말 다 챙겨 보셨네요. 그러게요. 예. 별순검은 안 보셨네, 나랑 나온 거. 그러네요. 별순검의 참 여진 역할이었고 네. 제가 강우 역할이었어요. 네. 그래도 우리 둘이 러브라인이 좀 있었죠. 네. 강우가 제가 좋아했어요. 짝사랑하는 네. 한없이 기다리는 그런 역할이었
근데 그때 기억이 참 좋아요, 저는. 저도 그때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어렵고. 너무 어렵고 네. 정말 열심히 했었고 서로 막 정말 응원해 열심히 주시면 했죠. 네. 응원하면서 서로. 그래서 우리가 별순검 2를 기대했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서 제가 군대를 군대 가버렸고, 갔어요. 네, 집 떠나 열차 타고 군대를 가버렸고. 맞아요. 그리고 군대 갔어요, 네. 주한 씨가. 남영원님, 작품 안 하실 때 뭐 하시면서 시간 보내요? 작품 저- 안 할 때 뭐 하세요? 저는 작품 안 할 때 네. 이것저것 작품 할 때 해보고 싶었던 것 막 찾아서 해요. 영화 못 봤던 거 이러던 것도 많이 네. 보고 책 못 봤던 것도 많이 보고 여행도 꼭 가려고 하고요. 네. 촬영 끝나고 그 다다음 날 무조건 여행 가고 막 그래요. 그냥 떠나버려요? 그냥 떠나지는 않고요.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어 하면서 미안합니다. 뭐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촬영 종료되기 한 달 전부터 네.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네. 계획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랑 쉬는 시간을 잘 분배해서 써야 되겠더라고요. 막연해지면 너무 그 쉼이 쉬는 시간이 그쵸. 되게 지루하기도 네, 하고 맞아요. 불안함만 더 커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쉬는 시간을 정말 잘 써야지 내가 배우로서 조금 더 좀 단단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드라마가 끝나고 만약 라디오를 안 했다면 라디오 DJ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허무했을 것 같아요. 심심하고. 그쵸. 또 허무감이 있잖아요. 작품 끝나고 나서. 근데 드라마가 끝난 다음 날부터 여기로 이제 나오거든요.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요. 네. 그 여행 중에 이번 책도 쓰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네. 그 시간들 이용해서 책을 쓰게 됐어요. 네. 또 촬영차 갔던 여행지도 있고요. 네. 그래서 틈틈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좀 여기 여행을 하지 않았던 곳에보다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잖아요. 저를.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기록을 했었는데 그 기록들을 조금 모아서 책을 한 권 내게 됐어요. 되게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쑥스러운 게 아니라요. 네. 너무 좋아서요. 저는 그래요? 요새 그래요? 너무 좋아서. 제가 요새 책을 이렇게 네. 소개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치. 네. 내 거니까. 네.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도 온주환의 뮤직쇼, 온주환. 이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네. 또 영화 작업이나 드라마 할 때랑은 또 다른 어떤 기분 좋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책 얘기는 4부에 돌아와서 빨리 해요. 나눠보고요. 네. 박효신 씨 추천곡입니다. 캐스블룸의 Come Here 듣고 올게요. 혼자의 뮤직쇼 4부 시작했습니다. 배우 그리고 이제는 에세이 작가로 데뷔한 박효신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원래 책을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책을 낼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저의 오랫동안 어떤 바람이었나 봐요. 네. 나만의 갖고 있던 숙제. 네, 남한테는 좀 부끄러워서 얘기 못. 나 책 내고 싶어 이러면 네가 뭔데 책을 내? 얘기 이럴까봐. 못하는. 네. 그런 저의 하나의 버킷 아닌 버킷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책도 많이 좋아하고 네. 또 책을 쓰시는 분들에 대한 막연한 어떤 존경심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배우다 그쵸. 보니까 어떤 그런 1차 그런 창조물을 많이 보잖아요. 남들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 어땠어요? 저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네. 정말 약간 좀 007처럼 준비했어요? 네, 너가 왜? 막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러면 혹여나 자신감을 잃을까 봐. 네네네. 그래서 정말 조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이제 내고 네네.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이제 언제 이런 거 냈어 하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그러고 있어요. 책 제목이 너도 본인 입으로 그러니? 본인 입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책 제목은 네.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입니다.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네. 느끼해요? 아니, 주한 씨가 네. 이렇게 제목 읽어주는 거 한번 듣고 싶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친한 작가님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렴. 근데 비밀로 했어요? 아니면 그 작가님들한테 조금 조언을 구했어요? 작가님들한테 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약간 네.
너가 왜? 아, 여러분 책 제목 너가 왜 아니에요. 네.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네. 조금 쑥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더 조심스러워서 또 얘기를 못했었는데 네. 이제 책 내고 제일 먼저 읽어봐달라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말 좋은 미소로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요즘 북토크 많이 해요. 네. 책을 내신 분들이 북토크를 많이 하는데 배우의 장점일 수도 있고 뭐 계획일 수도 있고 책을 낸 작가로서 크지 않은 서점이나 카페 같은 공간에서 이벤트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책 작업하고 이렇게 네. 나온 것도 너무 감사한데 네. 요새 제가 진짜 행복해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북토크 소통이? 네,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네. 정말 아주 많이 감동적이고 또 요새는 작은 서점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낭독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또 자신의 고민을 또 털어놓기도 하고 이런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네. 너무 값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크게 기획해서 하면 이벤트가 되지만 네.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얘기 좋다. 네, 너무너무 네. 좋고 어떤 그런 영화 제작 발표회나 네네. 어떤 그런 집이 토크가 많잖아요. 우리도. 근데 네.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르게 더 친밀한 느낌? 소통한다, 교감한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럼 최근에 계획하고 있는 북토크는 어느 지역에서만 하는지 우리가 상호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느 지역에서 뭐 며칠 정도 할 것 같아. 이렇게 슬쩍 흘려 누나. 네. 4월 21일인가? 그때? 예. 그때? 그날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 저기 상암동인가? 거기? 네, 거기서 북토크를 할 예정입니다. 저 정말 요새 북토크가 너무 좋아요. 많이 오셔서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효주 씨와 꼭 책 얘기가 아니어도 돼요. 인생 네. 얘기도 좋고 뭐 오늘 얘기도 좋고 어제 얘기도 좋고 네, 궁금하신 분들 21일 상암이라고 그랬나요? 상암동. 그쪽 근처에서 네, 우리도 잠시 북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효주 씨가 쓴 글 중에 오늘 뮤직쇼 청취자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 구절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고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관계와 여행. 타인과의 관계, 낯선 곳으로의 여행. 이 둘은 묘하게 닮아 있음을 느껴요. 설레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고집하면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다는 것. 내 습관적인 생각들이 계속된다면 그 어떤 아름다운 풍경 앞에 있다 한들 그것은 아쉬움만 남기는 여행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내 습관적인 생각과 방식이 계속된다면 그 아무리 아름다운 상대 앞에 서라고 한들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행이라는 것, 관계라는 것, 묘하게 닮은 이 길을 오늘도 나는 걷습니다. 너무 좋네요. 묘하게 닮은 이 길을 오늘도 걷습니다. 무언가의 본질을 보려면 내가 해왔던 습관들, 삶의 태도들 이거를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고집들, 맞아요. 내 습관들이 방해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쵸. 그 어떤 상대나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느끼고 교감해야 되는데 어떤 고집들이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여행 다녀오신 쿠바를 예를 들면 쿠바에 가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편하게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풀빌라를 잡잖아. 네. 그러면 거기를 왜 가냐는 거예요. 정말 쿠바의 집, 그쵸. 문화 이런 걸 보려면 관광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 네. 정말 쿠바스러운 곳을 가야 네.
그곳 나라의 본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여행지에 가서 그래서 그 동네 슈퍼마켓이나 네. 시장 가는 거 제일 좋아하고 네. 가장 그 지역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 있잖아요. 네. 그런 숨은 곳 찾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중에서 관계와 여행이라는 글이었어요. 네. 쿠바 어땠어요? 아, 쿠바는요. 네. 제가 진짜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어요. 남미를 가본 적이 없어서 네. 그 남미에 대한 어떤 환상이 가득했고 우리가 쿠바를 생각하면 느끼는 어떤 그런 강렬한 색감, 그쵸. 막 그 어. 살사 리듬 신나는 막 그런 걸 기대하고 갔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나라 분위기가요? 네. 어. 제가 느끼기에는요. 어. 저의 그런 편협된 네. 느낌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조금 많이 느낌이 회색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봤던 그런 강렬한 색감은 어디 있는 거니? 막 색감 어디 있니? 노란색 막 이런 막, 거. 막 그래서 실망스러운 게 며칠이었어요. 네네. 초반에. 근데 괜히 왔다. 막 이랬어요? 또 음식도 너무 안 맞고 네네네. 좀 공기도 너무 탁했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제가 어느 여행지에 가도 되게 잘 견디는데 네네. 약간 쿠바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여행지가 이렇게 많이 힘들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쿠바라는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네, 그리고 제가 그냥 딱 정해놓은 거예요. 네. 이럴 것이다, 이곳은. 그래서 그게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마침 또 그때 제가 연애 중이었는데 네. 싸웠어요. 그러면서 관계도 똑같다.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네. 내가 그냥 어떤 나의 요구나 나의 어떤 생각들로만 상대를 보면 그럴 때마다 많이 틀어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있는 그대로의 쿠바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네. 여행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가슴에 많이 남는 여행지예요. 쿠바가. 네. 그래서 이렇게 책도 내고 네. 사람을 만나는 게 꼭 여행 같다는 말 와닿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 여행 뭐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쵸. 지금 아주 긴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죠. 제가 쿠바 다녀온 이후에 네. 결혼을 하게 됐고 네, 아주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긴 여행이라고 표현을 한다. 네. 저는 원래 여행을 많이 다니고 막 네.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은. 네.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 여행이라는 것의 장점을 알게 되면서 그 여행이라는 단어가 참 삶을 조금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녀오고 또 머물고 하면서 조금 여행자의 시선으로 네. 제 관계도 그렇고 더 넓게 보면 어떤 살아가는 것도 그런 시선으로 보면 감사하고 소중한 일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에도 그래서 삶은 여행이라는 글귀를 새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삶은 계란인데. 그냥 웃고 가자고. 네. 좋아요. 그러면 글을 더 써서 이제 막 나오긴 했지만 네.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책이 이제 나오긴 했지만 또 책을 내보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죠. 네. 기회만 된다면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작업하고 나니까 보람도 되게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라서 뮤직쇼 들으신 분들은 박효주 씨 배우로만 봐왔는데 이제 작가 박효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주환의 뮤직쇼 여러분 너무 반가운 시간이었고 저도 제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라디오에서 처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설레이고 더 감사하고요. 주한 씨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저도요. 네. 그리고 작품으로서도 곧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책으로 먼저 만나 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가웠고요. 효주 씨 보내드리면서 이바디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